미국 방문에 이어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제6차 세계 불교 포럼에 참석 중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진호 스님이 불교가 시대를 일깨우는 목탁이자 지혜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대표단의 방미기간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예일대 강연에서 방하착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예일대에 한국불교 연구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기탁하며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본격 나섰습니다. 티베트 불교 수행단체인 세첸코리아의 대표 용수 스님이 닦고 있는 죽음 명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국대 부석여고 학생들이 바자회 수익금을 아프리카 학생들 교육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단풍철을 맞아 전국사 안으로 행락객이 몰리면서 산악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중국 닝보시에서 6년 만에 제6차 세계 불교 포럼이 개막한 가운데 화합과 공생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진호 스님은 불교가 시대를 일깨우는 목탁이자 지혜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닝보시에서 정민지 기자입니다. 중국 5대 불교 성지인 저장성 닝보시 설두산, 이곳에서 중국 불교협회가 주최하는 제6차 세계 불교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열린 세계 불교 포럼에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등 한국 13개 종단 지도자들을 포함해 전 세계 불교도 2,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동원 동행, 화합 공생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공존을 위해서 손을 잡자는 취지로 5박 6일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설두산 미륵성단에서 열린 기조연설을 통해 위기의 시대에 집단 지성으로서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불가에서는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지혜가 나온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불교 포럼이 존재하고 지속되는 연유입니다. 세계 불교 포럼은 시대의 위기를 일깨우는 목탁이 되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지를 결집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우 스님은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며 다양한 문명이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 대안을 찾는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도반이 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동원 동행일 것입니다. 화합 공생이라는 물이 깊으면 동원 동행이라는 큰 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세계 불교 포럼의 결과물이 모든 인류에게 실질적인 희망의 대안이 되길 바라면서 기조연설 후 진우 스님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중국 불교협회장 영각 스님을 만나 한중 불교계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과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열린 개막식과 기원 법회는 세계 불교를 주도하고자 하는 중국 불교계 및 정부의 의지와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불교 발전의 과정을 그린 개막 공연에서 화려한 영상과 군무, 수백 명의 독경 시연 등을 선보여 참석 대중을 압도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분과 포럼을 통해 불교의 포용과 지혜, 인간 불교의 사상과 실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중국 불교의 세계화라는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세계 불교 포럼은 전 세계의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며 불교의 시대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설두산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선명상을 알리기 위해 조계종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 기간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예일대 학생들에게 자신의 손톱이 빠져 느꼈던 아픔과 분노가 내 안에서 비롯됐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를 들려주며 방하착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호 스님은 예일대에 한국불교 연구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기탁하며 한국불교 세계화의 씨앗도 뿌렸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오래전 진우 스님이 석축을 쌓다가 손톱이 빠졌다고 합니다. 손마디가 으스러지는 사고였다니 매우 아팠을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젊은 의사가 스님이니까 참을 수 있죠라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치료 중 놀리듯 반야심경까지 독송하자 분노가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최초의 예일대 강연의 백미는 단연 손톱 화두였습니다. 체면상 화를 낼 수도 없었고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마침 참회를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극심한 고통, 그리고 또 의사에 대한 원망, 또 올라오는 분노, 이 모두가 제게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진우 스님은 고통과 부정적 감정이 나에게 없다면 타인이 무엇을 하든 화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고 방아착을 하니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노움, 방아착, 이를 다시 깨닫는 순간 저는 바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눈, 귀, 코, 입, 그리고 이 몸과 정신은 또렷하면서도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졌습니다. 손가락의 통증은 느끼면서도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미국 예일대 한국불교 연구를 위한 대한불교 조계종 기금 100만 달러를 기탁했습니다. 이 기금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영천은혜사가 동국대 명의로 참여해 조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동국대와 예일대학 간의 한국불교 연구와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일대학에는 불교학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아시아 전반에 관련된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연구 풍토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조금 부족한 점들을 그런 어떤 불교학의 연구 방법론 같은 것들을 조금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국대학교에는 희귀한 고문원, 불교 관련 고문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해외에도 좀 이렇게 개방을 해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의 본말사 연합방생법회가 그제 쌍계사 일원에서 봉인됐습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쌍계사 본말사 연합방생법회는 고산대종사의 유지에 따라 생명 존중과 환경 보전, 남북 통일, 세계 평화의 서운을 세우고 본말사 사부대중들의 화합을 위해 연연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려보내는 조리방생을 통하여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쌓아올린 많은 불신의 장벽들을 이제 훨훨 뛰어넘어 소통과 화합, 평화와 공존의 새 장을 만드는데 사부대중이 솔선하여 각자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방생법회는 괴불 이운, 꿩 300마리 방생, 쌍계사 선다회의 육법공양, 방생법요식, 고산대종사 생전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쌍계사는 하동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방생법회는 중국 광동성의 동화선사 방장 만행스님이 동참했고 쌍계사 회주 영담스님과 동화선사 만행스님은 불교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티베트 불교 수행단체인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은 어릴 적 미국으로 건너가 불교를 만나 출가하고 지금은 귀국해 티베트 불교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이반 그리고 타이반으로 죽음 명상을 깊게 했다는 용수 스님의 사연을 김봉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삶과 죽음이 한 호흡 사이에 있다고 일깨운 부처님 가르침과 상통하는 인디언 속담 메멘토모리. 어린 시절 부친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불교를 만나 출가까지 한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도 삶 속에서 맞이하는 죽음 앞에 하심하게 됩니다. 10여 년 전 스스로 삶을 등졌던 아버님으로 인한 충격에 올해는 아끼던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친한 친구마저 세상을 등진 인연사가 법문으로 다가오며 죽음 명상이 깊어졌습니다. 그냥 굉장히 힘들기만 하고 아프고 슬프고 허전하고 미안하고 아쉽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그래도 다행히 그게 오래가지 않았고 그런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좀 삶의 그런 덧없는 그런 본질을 조금 이렇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도 더 얻게 됐습니다.
더 쉽게 그분들의 아픔을 알고 또 좀 뭐라고 하지 공감하고 또 이렇게 좀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또 좀 어떤 방법도 조금 이렇게 또 너무 오래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예, 방법도 제안할 수도 있고요. 예. 법문과 상담, 출판, SNS 활동 등 왕성한 전법을 하고 있는 용수 스님은 늘 겸손과 친절로 대하는 것이 힘들면서도 큰 공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2년을 한번 기다려.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꼭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마음이 올라와요. 업이 올라와요. 인색한 마음, 좁은 마음, 미움, 실증, 뭐 집착, 뭐 이런 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적합한 그런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 전통과 맞닿아 있는 티베트 불교는 무엇보다 기초 수행을 강조하면서 더 깊은 수행으로 나아가는 데 기반이 될 공덕을 쌓는 보리심 수행을 강조합니다. 이달 말로 기존 법당을 비우고 새 발걸음을 내딛게 될 용수 스님의 정진은 우리의 본래 마음을 일깨우는 향기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도심 속 천년고찰 서울 옥수동 미타사가 지난 12일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불교문화축제를 열고 전통문화체험과 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올해 축제에선 만다라, 단청 펜던트 그리기를 비롯해 스스로 새 그립힌 거울을 명상도구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 불교적 의미가 담긴 체험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축제 하이라이트인 음악제는 미타사 느티나무 아래에서 펼쳐진 가운데 정호 스님이 첼로 연주자로 활동 중인 앙상블 쪽빛바다와 유충식 트리오 등 불자 뮤지션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미타사는 고려 예종 시기인 1119년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1970년부터 일대가 개발되면서 현재는 아파트 밀집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고 가을 축제 등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의 대가 도선국사가 창건한 영암 도갑사가 스님 탄신을 기념해 제19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축제를 주제로 12일부터 1박 2일 동안 개최된 이번 행사는 첫날 대웅보전화 무대에서 도선국사 달해제와 법요식 봉행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도갑사는 경내 심검당에서 제3회 도선국사 풍수사상 재조명 학술 세미나를 열고 스님의 비보사상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갑사는 축제 기간 동안 지역기관, 단체들과 공동으로 제1회 숲숲 영화제를 비롯해 숲속 콘서트, 만다라, 알까기, 도선국사 도미노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 신도회 창립 55주년 기념법회가 지난 13일 광명사 지관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과 부산 불교연합회장 정호 스님 등 천태종단과 지역 대덕 스님, 백종헌, 이현주 국회의원 등 내외빈과 신도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신도회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주지 춘광 스님은 축사에서 광명사는 사막도를 끌어내고 청정한 일심으로 묘법 연화의 최상승 법문을 배우고 닦는 도량이며 실상 묘법의 아름다운 진리가 빛나는 도량이라고 강조하고 이 거룩한 도량이 지난 55년간 얼마나 많은 중생의 고뇌를 끊어주고 고난을 면하게 해주었는지는 여러 불자들이 스스로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 속 여자고등학교가 아프리카 학생들의 교육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대부속여고 교사들과 학생들은 지난 여름 교내 바자회를 열어 직접 제조한 음료와 빵, 공예품을 판매한 수익금 80여만 원을 조계종의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직접 기부를 실천하며 남을 돕는 일에 익숙해지는 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학생들의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뉴스 속 뉴스, 브브스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되면서 산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풍을 찾아 나선 행락객들이 등산에 나서며 산악사고가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즐거운 산행이 돼야겠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급 폭염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듯 전통 산사를 중심으로 5세계 가을 단풍이 전국을 수놓고 있습니다. 산림청 단풍 예측 지도에 따르면 지난달 단풍이 시작된 설악산은 이달 중순이면 절정을 맞을 전망입니다. 중부 내장산과 계룡산은 10월 말, 남부 지리산과 제주 한라산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가 절정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폭염 끝에 맞이하는 가을 단풍의 들뜬 마음은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모두 3만 3천여 건. 구조된 연평균 9천여 건 가운데 9월과 10월 가을에 연중 출동 건수의 25%가 몰렸습니다. 사고 원인은 실족과 추락, 길 잃음과 지병, 야생 식물 섭취 등 다양했습니다. 가을철에는 단풍철을 맞아 평소 산행을 즐기지 않던 분들이 무리한 산행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를 벗어나서 버섯 등 임산물 채취를 하다가 실족이나 추락 등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사고 특성상 응급 환자 발생은 신속한 출동과 이송이 어려워 다른 사고보다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큰 일교차에 늦은 일출과 빨라진 일몰 등 가을 특성상 등산로 이탈이나 음주 산행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즐거운 가을 산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답입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산행 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고독과 열량이 높은 간식을 좀 미리 준비하시고 일몰 전에는 하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특히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음주 산행은 매우 위험하니 산행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고 발생 때는 등산로상의 국가 지정 번호나 산악 위치 표지판, 익숙한 지형 지물을 보고 곧바로 119에 자기 위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상 정보와 지정 등산로 이용, 등산 전 가벼운 준비 운동 등 어느 때보다 세심한 산행 준비는 풍성한 가을 산행의 필수입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경남 산청불교사연합회가 주최 주관하고 산청군이 후원한 제16회 산청불교문화제전이 12일 성철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사실 불교대전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살고 가신 우리의 선조들, 수많은 곡절을 다 겪으신 분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 전달해 드리고요. 이번 행사에서는 화엄경 법성도 순례길 체험과 경호광 살리기 토종오류 방생법회, 지리산 원혼 위령제가 봉행돼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가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정승윤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승윤 회장은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불자 조직을 재건하고 활성화하는 데 매진하고 특히 국회, 정각회, 대통령실 불자회 등 공직 유관기관 신행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산업스님은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을 소개하며 몸에는 음식이 보배이듯이 마음에는 명상이 보배라며 당장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려면 명상만큼 좋은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서산불교연합회가 12일 사적 제316호 보원사지 경내에서 보원사 무차평등 수륙대제 재연회를 봉행하고 백제불교 문화의 복원과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서산불교연합회 회장 해산스님은 이번 무차수륙대제는 재현의식을 한문의식에서 한글의식으로 전환한 법고창신의 장이라고 했고 덕숭총림 방장 다라 우송대종사는 법문에서
고혼들을 부처님과 한 생명덩어리가 되게 하는 보시불공이라고 설했습니다. 오늘의 이 수육연가 천도제는 바다와 육지의 춥고 외로운 영혼들, 곳곳에 꽉 차있는 배고픈 허기진 영혼들을 부처님과 한 생명덩어리가 되게 해드리는 보시오 불공입니다. 이상으로 10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